년 했다 그랬죠? 나 6년? 많이 떨어졌어? 진짜 그만둘게 했는데 너무 아쉬운 거지. 회사를 그만뒀단 말이야. 수익률은 어느 정도 돼? 650대 1이었나? 집에서 녹음실 안 자고 혼자 녹음해줬어. 그걸 어떻게 견뎌내? 그런 좌절감보다 오늘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을 만나러 갈 거고요. 성우, 진짜 목소리 좋고 마음도 따뜻한 형인데요. 오늘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흑백 요리사 봐요? 열심히 보고 있지. 형 진짜 좋아하겠다. 열심히 보고 있지. 저 속으로 계속 아 이거 민기 형이 해야 되는데 진짜. 조영 선배님은 급이 안. 나랑 너무 달라. 거기는 흑백이 아니야 근데 그거는? 그치. 조영 선배님은 능력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 진짜 쩔어. 형은 요리를 언제부터 한 거예요?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거는 성인 돼서 한 23? 24? 수제버거집 알바하면서 이제. 저도 수제버거집에서 일했었는데. 아 진짜? 어디 쪽? 저는 분당에 정자동에. 그럼 형 가는 분들 요한이 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음식 해준 적도 있어요? 주방 빌려가지고 우리 모임할 때 다음에 한번 그러니까 주방 같은 거 빌려갖고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그냥 일정이 잘 안 맞네. 너무 바빠. 형주 형님도 그렇고 다 바빠. 너무 바빠. 일을 한 지가 얼마나 된 거지? 형을 18년 되니까 형도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잖아. 더 많이 했지. 몇 년 했다 그랬죠? 나 6년? 1년에 한 번 뽑나? 1년에 한 번인 데가 두 곳. EBS랑 대교가 2년에 한 번. 야, 우리랑 비슷하네. 우리는 MBC 3년에 한 번 뽑거든. 투니버스가 3년에 한 번씩 뽑았었어. 근데 인원이 줄었지. 그러면 형 경쟁률은 어느 정도 돼? 나 650대 1이었나? 뭐? 650대 1. 아 형네도 우리랑 거의 비슷하구나. 버텨내는 게 사실 힘들잖아. 될 것 같은데 안 됐을 때 느껴지는 패배감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특히 그런 것들이 최종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아 더 절망감이 심하니까. 표정 올라가면 막 자취할 집 알아보고 막 그래. 뭐 이제 회사 어디지? 막 이러면서 이미 마음이 막 되지? 부풀잖아. 몇 호선 타고 가야 되지? 막 이러잖아. 하지만 아니라면 근데 형은 6년 동안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나도 6년 동안 꽤 많은 시험을 봤는데 내가 붙은 건 딱 3번이야. EBS 1차, 그다음에 KBS 최종까지, 그다음에 대교. 아 그럼 형 KBS 최종 전에 EBS EBS 1차밖에 1차 14년도인가? 그거 말고는 형 그냥 다 없어. 그냥 막 아예 서울에서 다 떨어진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견뎌내? 최종에서 올라간 애들끼리 그 라인 안에 내가 항상 있으면 내가 언젠가 되겠지 하겠지만 그냥 서류 탈락 한 1년, 2년 해버리면 나는 가능성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좌절감보다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긴 해. 자서전에 나오는 말 같잖아. 아니 이게 전주 살았으니까 올라와서 얘가 갑자기 성우를 한대. 그때 입장에서는 성우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확실하게 모르고 2학년 때까지 야 너 일본에 유학 가라고. 싫은데요? 였었어. 근데 엄마는 하고 싶은 거 해라. 엄마를 봐서라도 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치? 근데 그러는데 응. 형이 막 시험에서 안 붙어. 그러면 사실 형도 막 뭐라고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잖아. 그치. 이게 인생이 웃긴 게 EBS 1차 14년도에 붙었댔잖아. 저 올해까지 1차 안 되면 저 그만둘게요 했었어. 근데 1차가 된 거야. 하늘이 그만두지 말라고. 조금 밀어주셨네. 그래서 좀 더 하다가 도저히 또 이제 너무 안 되니까 14년 붙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아무 시험 못 붙으니까 16년도에 이제 올해까지 뭐 안 되면 저 이제 진짜 그만둘게요 했는데 최종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너무 아쉬운 거지. 조금만 더. 그 다음 해 됐지. 말은 쉽게 하지만 그 2년이 일어나서 내가 출근할 곳 없고 나는 아무데도 속해있지 못하고 내 친구들은 막 SNS 키면 막 뭐 하고 있고 맞아. 늙어가고. 그리고 그때가 내가 이제 녹음실에서 엔지니어로 상주 성우 겸 언더 성우 겸 일을 하다가 너무 내가 그 다큐멘터리가 만들고 싶은 거야. 친구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치, 지망생에 대한 다큐멘터리인 거지. 찍어 나갔었어. 근데 그걸 찍으려고 회사를 그만뒀단 말이야. 회사를 하고 여기 찍고 다니고 한 달, 2달 좀 있었을까? 대교가 떴어. 그래서 일단 시험 떴으니까 봐야지. 봤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근데 그때 진짜 형이 어떻게 보면 힘 빼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걸 해볼까라고 생각하니까 또 바로 돼버리네. 그지. 그것도 신기하다. 되게 웃겼던 게 그때가 처음으로 집에서 녹음실 안 잡고 혼자 녹음해줬어. 근데 그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 신기하더라고. 신기하다. 응. 저도 그런 식이에요. 보통 좀 힘을 뺐을 때 잘 되고 맞아. 아무 관심 없을 때 잘 되고. 응. 그래서 전 연합 스튜디오 가기까지 시험을 딱 3번 봤거든요. 면접을 본 것 중에서는 한 번도 떨어진 게 없어. 근데 그 뒤에 제가 힘을 줬어. 연합 스튜디오 오고 나서부터는 가고 싶은 데가 이제 막 진짜 KBS, SBS, MBC밖에 없는 거야. 거긴 가고 싶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힘을 썼던 것 같아. 이거 힘을 빼는 게 중교생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 불가능해. 힘을 빼는 것도 결국 차선책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그렇지. 내가 여기에 얼마나 시간과 모든 걸 바쳐왔는데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힘을 빼? 그럼 생계는 어떻게 했어요? 다 계속 알바하고 녹음실 일했을 때는 녹음실에서 들어온 수입으로 어떻게 커버가 됐는데 그냥 자취를 안 했지. 자취를 안 하니까 일단 집에 살면서? 음. 근데 가늠이 안 된다. 저는 조금 그만뒀을 것 같아요. 저 되게 도망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전 대학도 갔다가 자퇴도 하고 다른 대학 가서 전과하고 전과하는데 또 전과하고 도망갈 때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럴듯한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좀 열심히 살았던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이 학교가 싫어. 이 학교에 도망가고 싶은데 애매한 학교로 가거나 군대를 가면 너무 도망가는 패자가 되는 느낌이니까 그래도 좀 좋은 학교를 가고 그런 식으로 군대에서 전역할 때도 사실 군대에 원래 있을 생각으로 입대했다가 도망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냥 저 애매한 곳으로 그냥 적당한 데 취업해서 가면 군대가 나은데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아나운서라는 목표를 잡아서 갔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런 것들이 아쉬우니까 지금 열심히 사는 거야. 이런 시절을 생각하면 감사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맞아. 그러니까 이걸 잃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얘기가 다 해피엔딩이어서 너무 다행이다. 물론 엔딩은 아니지만 삶은.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야지만 해피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제가 낭독회 갔을 때 느꼈던 게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 분명 우리도 산재되어 있는 아나운서 팬들이 있을 거거든. 근데 우리가 한 자리에 팬들을 모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들한테 우리 걸 들려줄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아나운서들은. 그래서 거기 팬들이 직접 와서 막 형들 얼굴 보고 질문하고 또 그걸 보고 또 우린 또 역으로 힘을 얻고. 성우파는 그 덕질 문화가 이미 돼 있잖아. 그렇지. 어느 정도 확실히. 성덕이라고 그러나 성덕. 어때 형 그런 사람들 보면? 재밌어. 동력이 되기도 하고 나한테는 피드백이 바로바로 조금 온단 말이야. 그때 작품 이랬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연기가 어땠다, 뭐 성우님이 잡으신 캐릭터가 이랬다 이런 것들이 일반 연예인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팬들과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응원글 같은 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보니까 더 힘이 될 때가 많지 사실. 그게 사실 형 입장에선 받아보는 거고 팬들 입장에서 오히려 직접적으로 줄 수 있어서 좋겠네. 그렇지. SNS로 팬분들이랑 많이 막 서로 답글 주고받고 많이 해. 활동하는 것만 너무 좋아 보였고 진짜로. 우리는 BL을 안 좋아한대. 근데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요즘에는 작품이 BL이 많으니까 BL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형님들 입장에선 나름 많이 소통한다고 하지만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하게 되나 봐. 그런 생각도 했어요. 협업해봐도 재밌겠다 생각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박요한, 김보나가 뉴스 진행해보고 내가 막 형들이 하는 뭐 그런 연기 같은 거 애니메이션 농구 같은 거에서 막 서로 역할 바꿔보고 충분히 가능하지 그런 것들은. 앵커 역할 해보고 막 이런 거는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은 거지. 또 완전 그거랑은 화술이 또 달라서. 그러니까 그걸 배워보는 과정을 다루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형들한테 뉴스 앵커 시켜보고 막 그건 좀 재밌겠는데? 재밌지 않아? 그건 좀 재밌겠는데? 형덕 있다고 우리 분장실에 저작권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대본 그냥 쓰면 되잖아. 형 걸로 하면 되지. 그럼 내가 그냥 쓰면 되잖아. 형이 있잖아. 그러니까 형은 형이 저작권자고 걱정할 필요가 없구만. 안 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안 해서 그렇죠. 카페 갈까요? 시간 괜찮죠? 렛츠고. 잘 먹었어요 밥. 너무 맛있었어. 잘 먹겠습니다. 옛날에는 애니메이션을 진짜 많이 봤거든. 근데 언젠가부터 내가 애니메이션을 잘 안 봤단 말이야. 일이 돼서?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볼 때마다 너무 공부만 하는 느낌. 그냥 그 솔직히 순수하게 좀 즐겨야
더 깊이 빠져들 수 있고 하는데 뭔가 이 사람의 톤은 지금 이 캐릭터 원본의 톤은 막 이렇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니까 저도 뉴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해. 그걸 저렇게 내고 있고 저기서 어미를 저렇게 내리네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 그치. 우리 직업들의 특성인 것 같긴 하다. 맞아. 내가 이제 학원을 그렇게 6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를 잘 몰라서 무조건 힘으로만 밀어붙였던 거지. 발음도 안 돼.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서 이제 뭐 발성협회 막 이런 데로 찾아가보고 저번부터 지금 한 2년째 배우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어. 진짜 많이 좋아졌어. 나 진짜 가볼까? 알려줘? 네. 알았어. 내가 형, 저 진짜로 저도 비슷한 류의 생각들을 해. 또 부족함이 좀 느껴지고 그렇거든. 나도 원래 타악기 쪽 독학으로 공부했었어. 카혼, 젬베. 이거 옛날 10cm 치들이 치고 다녔던 거야? 그거야, 그거. 권정열이 치던 거? 친구들이랑 버스킹하고 사람들한테 술 얻어먹고 다른 그랬어. 친구들은 재밌었겠다. 진짜 재밌었어. 드럼 하고 싶은 거 많고 참 그래 참 진짜 행복하게 산다. 저는 제 이름이 이렇게까지 신기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쇼츠가 터지고 나서 내 이름 진짜 장난 아니구나. 나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어땠어? 저? 한국에 이런 이름이? 내 이름이 빅토리아노? 좀 신기하긴 하네. 세례명으로 이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간 그런 계열인가? 이게 세례명이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형은 요한이 형들 주변에 있잖아. 그치. 고려인이냐는 얘기도 진짜 많이 듣고 고려인? 혼혈이냐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그럴 수는 있겠다. 어렸을 때 애들이 많이 놀리잖아, 이름 가지고. 뭘로 놀리? 예를 들면 형 저한테 와서 빅토리아노! 야 빅토리아노! 이래고 울분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바이브한테 가서 이런 적도 있어. 오늘 쟤네가 자꾸 제 이름 갖고 놀린다. 뭐라 그러는데 그래서 빅토리아노라고 놀린다. 그거 너 이름이잖아. 그래서 맞는데. 선생님 티야. 제일 많이 놀렸던 거 뭐 피아노, 햄토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놀리고 쇼트트랙 선수 오노. 안토노노. 제가 앉아있으면 뒤에 와가지고 괜히 막 헐리우드 액션 하고 가고. 그에 비해 형은 이름이 너무 평범하다. 난 그치. 내 이름 한자가 이제 백성민의 턱이란 말이야. 나는 이제 사람들 뭐 해주고 도와주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이름처럼 살고 있는 건가? 심지어 나 게임할 때 나는 서포터밖에 안 해. 메이플 할 때도 클레릭이었고 롤 할 때도 서포터였어. 니값 하는구나 내가. 그럼 다음 어디로 가요 일정? 나 충무로. 충무로? 데려다 줄까 형님? 충무로 역에서 내려서 그냥 여기 바로 근처에요? 삼형대 쪽으로 들어가면 끝이야. 동국대겠지? 동국대. 삼형대 저기. 그 일어날까 아예?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구나 어느 정도 궤도 이상에 올라온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얘기 말고 실패한 얘기들 참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VJ 특공대 좋아해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 나도 저런 재밌는 거 해보고 싶다. 저게 뭐지? 애니메이션 이것 때문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어렸을 때 많이 보긴 했는데 그게 성우라는 개념 자체는 없었어. 근데 그래서 그때 VJ 특공대를 보고 성우라는 직업이 있네. 근데 애니메이션이랑 영화 더빙도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결국 형이 그 내레이션 같은 느낌들이 더 많이 생각했던 거네. 그치.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 느낌보다는. 학원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연기가 또 재밌더라고. 근데 형이 14년 정도에 이제 시험 보기 시작했고 형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2007, 8년 이럴 때일 텐데 그 사이에 7, 8년은 그럼 어떻게 보냈어? 아니 그때도 나도 성인 되자마자 시험 보기 시작했었어. 성인 되고 학원을 나서 다니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럼 고등학교 2, 3년 동안은 내가 성우가 되고 싶다라는 좀 확신을 갖는 시기였고 그치. 성인이 되자마자 실행은 했던 거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그때 1년 꿇었거든. 왜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는 왜 꿇었어요? 그때 수술 때문에 다리 수술. 이거 그 이제 일리저로프라고 다리 늘리는 수술 있잖아. 양쪽 다리가 자라는 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잘라서 늘린 거지. 진짜 이건 약간 선천적인 거죠? 아니 후천적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상이었는데 네. 황달에 어릴 때 많이 걸리잖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가 이제 니들이 이제 감염이 된 거지. 성장판이 썩었어. 고관절도 이제 약간 망가지고 성장판도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여기 이쪽 팔에도 여기도 화상 있어. 그 레이저를 지지는 거를 여기다 댔대. 실수로. 그러니까 뭐 여기에 진짜 이만한 화상 자국 있어. 둥그렇게. 왜 형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모르겠어. 깜짝 놀랐지 뭐예요. 부모님이 되게 속상했겠다. 그러니까. 미안했겠다. 뭐 지금은 뭐 잘 됐으니까. 근데 뭐 그것도 개성이야. 진짜 나는 사실 사실 친구들이 나한테 그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 적도 없고. 아 그래 형 놀림받고 막 그런 거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그러진 않았지. 그런 눈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성인 돼서 알았어. 아 그래. 그 사진 기사로 외국인들 관광객 대상으로 찍어주는 그런 거 갔는데 사람들이 안 좋게 본다. 그때 정말 좀 속상했던 것 같아. 그래. 결국 그것도 형의 스토리잖아요. 이 모든 게 결국 뭐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것보다 그런 경험도 해가면서 성장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치. 마음적으로 성장하고 더 이겨낼 수 있는 형이 더 거니까. 강력한 유튜버들이 어. 막 뭐 하면 아싸 유튜브 각 이렇게 하잖아. 컨텐츠 각이다. 그런 것처럼 어. 힘든 일 일어났을 때 아 이것도 결국에 이걸 내가 이겨내면 컨텐츠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요즘 들어서는 그림 그리기도 하고 글도 쓰다 보니까 내 이야기 같은 거를 동화로 조금 써보고 싶은 거죠. 뭐 녹음까지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거 하면 되지. 와 내가. 대박이다. 근데 뭐든 구상하는 건 많아. 저도 그래요. 맞아. 실천을 안 해서. 실천은 누가 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밀어주고 해달라고 하거나 같이 하자고 하거나 맞아. 밀거나 너 맞아. 왜 안 하냐고 막 잔소리 하거나 그래야 그래. 뭔가 사실 스케줄이 꽉 차 있잖아. 그 틈을 내서 뭔가 그 틈이라는 게 형이 좋아하는 맥주 마시기 안 하기, 뭐 요리 안 하고 뭐 그런 것들 안 해야 할 수 있는 틈인 그렇지.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제가 좀 배우고 싶다거나 멋있는 사람들 중에 미친 듯이 몰두해서 집중했던 시기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이겨냈더라고. 이제 SBS랑 연합뉴스 TV 결국에 맨날 출근하는 곳이잖아. 근데 그 두 개 다 남들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니까 그렇지. 하나 놓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 지난주에 서울로 왔었는데 대구로 출장을 당일 갔다 온 거예요. 아. 행정안전부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아. 아침에 근데 그날 대구에서 시내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김 빅토리아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대구 시내버스에서 저한테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진짜 신기하게 그렇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반갑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KTX 올라가는 KTX 딱 탔거든요. 거짓말 안 치고 제 바로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저한테 아나운서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 해도 막 그런 막 인사이트를 느끼고 날이 날이었네. 진짜 신기하다. 코딱지함으로 파면 안 되겠다. 길거리에서 코딱지함으로 파면 안 되겠다. 튕기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딱 튕기. 아, 그러면 이건 뭐 딴소리긴 한데 기자는 아나운서랑 그 배우는 게 달라. 대부분 뭔가 이제 밖으로 많이 밀어내는 맞죠. 많이 던지는 큰 소리로 말하는 그런 화법을 많이 쓰시니까. 그렇죠. 뭐 대충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 기자나운서라면 기자들은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아나운서로 선출됐습니다. 뭐 이런 느낌의 그치. 얘기하죠. 카메라 너머의 이야기를 네, 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라. 연합뉴스 TV 이재명 기자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근본은 똑같죠. 또 알겠지만 결국 다 배에 힘주고 말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기자들 오디오 스피칭 같은 것도 좀 가르치고 코칭도 좀 해주고 저는 일반인 스피치 교육도 좀 많이 해요. 일반인 너무 어렵던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일단 물어봐요. 하고 싶어하는 걸 물어보고 보통 뭐 발표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편하게 말하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한테 과제를 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자기소개 1분을 준비해 오세요. 뭐 뱅킹 산업의 변화에 대한 스피치를 좀 준비해 오세요라고 그거를 녹화하거나 녹음해서 찍고 그걸 보여주면 알아서 막 과제들이 생겨나. 좀 고칠 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고 다음 시간에 이런 거 좀 고쳐오라고 해서 요싸게 GS에서 내려주면 되긴 합니다. 오케이 반가웠고 땡큐. 또 감사했고 곧 보자고. 네, 조심히 가시고요. 반가웠어요. 좋은 하루 보내고. 다음에 잘 밥 살게. 아이야. 또 봐. 네. 들어가세요 형님. 진짜 민규 형은 좀 달라요. 확실히 좀